여러분, 매일 드시는 그 생선 한 점이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몸이 무겁네, 소화가 안 되네, 혈압이 오르네 싶을 때쯤 이미 늦은 겁니다. 똑같이 생선을 먹었는데 한쪽은 병실로, 한쪽은 젊어진 건강으로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분만 투자하시면 그 답을 알게 되시고, 지난 한 달 동안만 제가 본 세 분, 그분들이 부담한 병원비 무려 수백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이진석입니다. 오늘도 백세지혜 TV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병원비 이야기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저를 찾아오신 어르신들 중에서 잘못된 생선 섭취로 인해 큰 고생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73세 김복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삼치를 매일 드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로 치솟아서 3주 동안 입원하셨어요. 검사비, 입원비, 약값까지 합쳐서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75세 박미경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생선을 꾸준히 드신 결과 혈관 나이가 10년이나 젊어졌다는 놀라운 결과를 받으셨어요. 대체 똑같이 생선을 먹었는데 왜 이런 천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도 정말 궁금하시죠? 바로 65살이 넘어서부터는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생선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혈압, 간, 신장을 망치는 위험한 생선 4가지와 반대로 건강을 지켜주는 생선까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선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죠. 65살이 넘으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는 간이 독소를 잘 걸러내고 신장도 노폐물을 깨끗하게 배출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능력이 점점 약해지죠. 마치 오래 쓴 정수기 필터가 성능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위와 장의 소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운동성도 떨어져서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죠. 이런 변화들 때문에 시니어 분들은 생선 선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있거나 세균 감염 위험이 있는 생선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생선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5살 넘으시면 절대 피해야 할 생선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자미입니다. 가자미가 왜 위험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가자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가자미가 사는 환경과 우리 몸의 변화 때문입니다. 가자미는 바닥에 붙어서 사는 저서어류라고 불러요. 바다 밑바닥에서 살면서 뭘 먹고 살까요? 바로 바다 밑에 가라앉은 각종 오염물질들을 먹고 삽니다.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각종 화학물질들이 바다 밑바닥에 쌓이는데 가자미는 그런 환경에서 평생을 보내거든요. 제가 실제로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 최영수 어르신인데요. 매일 아침 가자미 조림을 드셨어요. 담백하고 소화도 잘 되고 좋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걸 발견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2배나 높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가자미에 축적된 중금속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신장이 이런 독소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조금씩 쌓인 중금속이 결국 신장을 망가뜨린 겁니다. 특히 가자미에는 수은과 카드뮴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수은은 뇌와 신경계에 손상을 주고 카드뮴은 신장과 뼈에 치명적입니다. 젊은 사람도 많이 먹으면 위험한데 해독 능력이 떨어진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가자미는 대부분 염장이나 조림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면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가자미 조림 한 접시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훨씬 넘어서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자미류에서 검출되는 중금속 농도가 다른 생선에 비해 현저히 높았습니다. 특히 서해안 가자미의 경우 카드뮴 농도가 WHO 기준치에 근접할 정도로 높았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자미는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생선입니다. 바다 및 오염물질을 다 먹고 사니까 그 오염물질이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65살 넘으신 분들은 정말 피하셔야 해요. 그럼 가자미 대신 뭘 드셔야 할까요? 바로 중층에서 사는 생선들이에요. 고등어나 전갱이 같은 생선들은 바다 중간층에서 살기 때문에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적거든요. 맛도 더 고소하고 영양도 훨씬 풍부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생선은 삼치입니다. 삼치도 위험해요?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삼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히스타민 중독, 두 번째는 기생충 감염 위험입니다. 삼치는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특히 히스타민이 많이 생성되는 생선이에요. 히스타민이 뭐냐면 생선이 상할 때 생기는 독성 물질입니다. 문제는 이 히스타민이 냄새나 맛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삼치도 히스타민이 가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히스타민 중독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먼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1세 이정숙 어르신이 삼치구이를 드신 후 응급실로 오셨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부어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빠른 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이틀 동안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삼치의 또 다른 문제는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에요. 이 기생충은 날것이나 덜 익힌 삼치를 먹을 때 감염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고생하는데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아니사키스에 감염되면 극심한 폭통과 구토, 설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잘 익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히스타민은 열에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구워도 히스타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선하지 않은 삼치는 어떻게 조리해도 위험해요. 또 다른 문제는 삼치의 보관과 유통 과정입니다. 삼치는 상하기 쉬운 생선인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삼치 중 상당수가 냉동 상태로 오래 보관된 것들이에요.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히스타민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히스타민 식중독 사례 중 삼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삼치로 인한 히스타민 중독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치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같은 등푸른 생선이라도 고등어나 정갱이를 추천해요. 이 생선들은 히스타민 생성량이 삼치에 비해 훨씬 적고 국내에서 신선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제철 고등어는 오메가3도 풍부하고 맛도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훈제 연어입니다. 훈제 연어는 고급 식품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훈제 연어에는 시니어 분들께 치명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훈제 연어 100g에는 나트륨이 1800mg이나 들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두 번째 문제는 발암물질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생기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바로 1급 발암물질이에요.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어느 정도 이런 발암물질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떨어지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김영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훈제 연어를 드셨는데 3개월 후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셨어요.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훈제 연어를 끊고 나서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이에요. 훈제 연어는 완전히 익히지 않은 상태라서 리스테리아균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이 균에 감염되면 발열,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임신부나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뇌수막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훈제 연어로 인한 리스테리아균 집단 감염 사례가 여러 번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아질산염 문제예요. 훈제 연어의 색깔을 예쁘게 만들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염을 첨가하는데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위산이 적은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그럼 생연어는 괜찮나요? 하실 텐데 신선한 생연어는 훨씬 안전해요. 나트륨도 적고 발암물질도 없고 오메가3는 훨씬 풍부하거든요. 다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고 당일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훈제 식품의 발암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면역력이 약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훈제 연어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신선한 연어를 구이나 찜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최고예요. 같은 연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연어찜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그대로 살아있어서 시니어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생선은 참치입니다. 참치도 안 되나요? 하시겠지만 특히 대형 참치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수은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참치는 바다의 최고 포식자예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 작은 물고기도 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죠. 이런 먹이사슬을 통해 수은이 농축되는 겁니다. 참치 한 마리에는 엄청난 양의 수은이 축적되어 있어요. 수은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뇌와 신경계에 손상을 줍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특히 치매를 걱정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독소예요.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조영철 어르신인데 참치회를 정말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3~4번씩 드셨어요. 그런데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시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수은 농도가 정상보다 5배나 높았어요. 참치를 끊고 6개월 후에야 수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제서야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경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임신부와 어린이 그리고 고령자에게 대형 참치 섭취를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특히 참다랑어, 황다랑어 같은 대형 참치는 일주일에 한 번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참치캔은 어떨까요? 참치캔도 안전하지 않아요. 캔에 들어있는 참치도 대부분 대형 참치거든요. 게다가 캔 제조 과정에서 나트륨도 많이 들어가고 보존료도 첨가됩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여러모로 좋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는 참치의 지방 함량입니다. 특히 참치 뱃살 같은 부위는 지방이 너무 많아서 소화에 부담을 줘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름진 참치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힌 참치류의 수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대형 참치일수록 수은 농도가 높았습니다. 그럼 참치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작은 물고기들을 추천해요. 멸치, 정어리, 전갱이 같은 생선들은 먹이사슬 하위에 있어서 중금속 축적이 적거든요. 오히려 칼슘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어서 시니어분들께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 위험한 생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많고 나트륨 함량이 높고 감염 위험이 있다는 점이에요. 젊었을 때는 문제 없었지만 65살 넘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할 생선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험한 생선들은 피하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시니어분들께 정말 좋은 생선들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생선만 기억하시면 건강한 100세는 문제 없습니다. 첫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정말 시니어분들을 위해 태어난 생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가을 고등어는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왜 고등어가 그렇게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고등어에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DHA는 우리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줄어드는데 DHA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도 도와줘요. 실제로 일본에서 10년간 진행된 연구를 보면 고등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은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0%나 낮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제가 진료하는 80세 한명숙 어르신도 고등어를 꾸준히 드신 결과 인지 기능 검사에서 60대 수준의 결과가 나왔어요. EPA는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EPA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전 생성을 막아줘요. 그래서 고등어를 꾸준히 드시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병원비 100만 원을 아껴준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등어도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뭘까요? 바로 고등어찜이에요. 구이보다는 찜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울 때 나오는 연기에는 발암 물질이 있거든요. 찜으로 하면 좋은 성분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등어 고르는 법도 중요해요. 눈이 맑고 지느러미가 선명하고 비늘이 번쩍거리는 것을 선택하세요. 특히 배 부분을 눌러봤을 때 단단한 것이 신선한 고등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일 조리해서 드세요. 두 번째 추천 생선은 대구입니다. 대구는 시니어의 완전 식품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좋아요.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정말 잘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서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께 대구를 적극 추천해요. 대구살은 부드럽고 담백해서 소화 효소가 적은 시니어 분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73세 박정순 어르신은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셨는데 대구찜을 꾸준히 드신 후 위염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대구에는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바로 간 건강입니다. 대구에 들어있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대구를 꾸준히 드시면 간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구는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대구탕이 최고예요. 무와 함께 끓여서 드시면 시원하고 개운하면서도 영양 만점입니다. 대구탕에 들어가는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해서 더욱 좋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대구탕을 드시면 소화도 좋아지고 기력도 회복됩니다. 세 번째는 조기예요. 조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던 생선이죠. 조기가 없으면 제사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생선이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조기를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바로 뼈 건강 때문입니다. 조기에는 칼슘이 정말 풍부해요. 조기 한 마리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유 한 잔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조기는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시니어분들께 정말 좋은 생선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70세 김순자 어르신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조기구이를 꾸준히 드신 결과 1년 후 골밀도가 현저히 개선되었어요.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결과입니다. 조기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바로 인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는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 조기에는 인과 칼슘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조기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조기구이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저는 조기찜을 더 추천해요. 찜으로 하면 뼈가 부드러워져서 뼈째 먹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특히 압력솥에 무와 함께 찌면 뼈까지 연해져서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신선한 연어입니다. 훈제 연어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신선한 연어는 정말 좋아요.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비타민 E보다 500배나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눈 건강을 지켜줘요.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 탁월합니다. 둘째, 피부 노화를 막아줘요. 셋째, 뇌세포를 보호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하는 68세 이영희 어르신은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연어를 꾸준히 드신 후 백내장 진행이 현저히 늦어졌어요.
안과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연어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연어구이나 연어찜이 좋아요. 특히 연어찜에 브로콜리나 당근을 함께 넣으면 영양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연어의 오메가3와 채소의 비타민이 만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하지만 연어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고 양식 연어보다는 자연산을 선택하세요. 양식 연어에는 항생제나 착색제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색깔이 너무 진한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분홍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좋은 생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우리나라에서 신선하게 구할 수 있고 중금속 오염 위험이 적고 영양이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선별한 생선들입니다. 이제 좋은 생선을 알았으니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잘못 먹으면 소용없거든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맞춤형 섭취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섭취 빈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몇 번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일주일에 3번입니다. 월, 수, 금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생선의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이틀 정도 효과를 지속하거든요. 한 번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손바닥 크기 정도, 대략 100g에서 150g이 적당해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고등어 반 마리, 대구 한 토막, 조기 한 마리 정도입니다. 조리법이 정말 중요해요. 시니어분들께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찜과 탕입니다. 왜 찜과 탕이 좋을까요? 첫째, 소화가 잘 돼요. 익혀서 드시면 단백질이 분해되어 소화 효소가 적은 시니어분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요. 구이나 튀김은 고온에서 조리하다 보니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는데 찜이나 탕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구체적인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고등어찜을 만들 때는 고등어를 토막 내서 무, 양파, 대파와 함께 찜기에 넣고 15분 정도 쪄주세요. 간은 소금보다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살짝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은 줄이면서도 맛은 더 깊어집니다. 대구탕은 어떻게 끓일까요?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세요. 그 다음 물을 먼저 넣고 끓이다가 대구를 넣으세요. 마지막에 대파와 미나리를 넣으면 시원하고 개운한 대구탕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대구를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거예요. 오래 끓이면 살이 부서져서 식감이 나빠져요. 조기는 어떻게 조리하시나요? 조기찜을 추천해요. 조기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한 후 압력솥에 무와 함께 넣고 10분 정도 쪄주세요. 압력솥을 사용하면 뼈까지 부드러워져서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연어는 어떨까요? 연어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회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니어 분들에게는 익힌 연어를 추천합니다. 연어구이를 할 때는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서 팬에 구우세요. 너무 센 불보다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구우시는 게 좋아요. 생선을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첫째, 채소입니다. 특히 무, 양파,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생선의 비린내도 없애고 영양 흡수도 도와줘요. 둘째, 현미밥이에요.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반대로 생선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첫째, 술입니다. 특히 소주나 맥주는 생선의 좋은 성분 흡수를 방해해요. 둘째, 너무 뜨거운 음식이에요. 생선을 뜨겁게 해서 드시면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생선은 반드시 당일 조리해서 드세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먹는 건 권하지 않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생선은 상하기 쉬워서 식중독 위험이 있거든요. 생선을 구입할 때 체크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눈이 맑은지 확인하세요. 눈이 뿌옇거나 탁하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둘째, 아가미 색깔을 보세요. 선홍색이어야 신선한 거예요. 셋째, 몸통을 눌러보세요.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도 계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생선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생선에는 퓨린이 들어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통풍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생선의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계절별 추천 생선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조기, 여름에는 대구, 가을에는 고등어, 겨울에는 연어가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해요. 제철 생선을 드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최고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복희 어르신과 박미경 어르신 이야기 기억나시죠? 똑같이 생선을 드셨는데 한 분은 병원에, 한 분은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올바른 생선 선택과 조리법이었어요. 가자미, 삼치, 훈제, 연어, 참치는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서 사라져야 할 생선들입니다. 대신 고등어, 대구, 조기, 신선한 연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해요. 특히 기억해 주세요. 65살이 넘으면 우리 몸이 변합니다.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올바른 선택만 하면 여러분도 박미경 어르신처럼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질 수 있어요. 한명숙 어르신처럼 80세에도 60대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요. 김순자 어르신처럼 골다공증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생선들을 정리하고 마트에 가서 신선한 고등어나 대구를 사오세요. 일주일에 3번 찜이나 탕으로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4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건강한 100세는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생선 한 점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끼고 싶으시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올바른 생선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하세요. 자녀분들께도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시고 같이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께 좋은 다른 건강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백세 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